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갑갑한 집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자 장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들의 휴식처인 장산을 전국 최초의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립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해운대구가 그리는 장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장산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장산은 우리 해운대 구민에게는 허파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또 허파 옆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과 허파는 사람에게는 없으면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문만 열면 장산이 바라다 보이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는 바로 정원입니다. 이러한 정원을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있다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느낌을 못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차에 장산을 제대로 이제는 계획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앞으로 빨리 끝나기를 구청장으로서 학수고대하지만 혹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숲을 찾고 또 숲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자 하는 그런 구민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장산 구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 시민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구립공원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또 맞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립공원이라는 어떤 곳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6년도에 부산시에 공원을 만드는데 도립공원이냐 국립공원 이름 붙이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립공원, 군화시의 경우에는 구립공원 또는 시립공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운대에서 장산을 해운대 구립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맞게 이름을 붙여준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장산이 사실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돼 왔고 많은 분들이 장산을 주목하고 있고 장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식물들도 많고 귀한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원으로 추진하려는 뭐 이런 작업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지정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이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산 지역은 거의 100%가 그린벨트 구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자원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그대로 묶어놓은 강제화시켜놓은 네네네. 그런 법 규정 하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산은 특히 우리 18개 동 중에 네네. 16개가 전체 그 장산을 품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장산의 특유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산을 찾게 되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네네. 또 과거에는 때에 따라서는 무허가 주택을 짓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개척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마을을 형성하게 했던 그 시대였지만 그 이후에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거의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네네.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범법자적인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아쉬워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대로 된 법령이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구립공원이 자연공원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드디어 이 기회에 특히 우리 장산만이라도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과 또 녹지 공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게 이르는 겁니다. 네. 근데 장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림 외에도 장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주거 시설과 관련된 대책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산에는 장산 마을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장산과 함께 했던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장산 마을의 경우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형성의 시기를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70년대 초반에 그 해운대 지역에 군 주둔 병력들이 꽤 많았었고 또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군 제대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개척단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장산을 개발하게끔 정부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아직도 장산 마을을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립공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아픔도 달래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또 구청에 모셔다가 회의도 개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산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실지 그건 일단은 그분들께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현행법적으로는 공원 마을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명품 마을 지구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현재 현존하는 마을 내에서 지구 지정을 통해서 계획 관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주민들께서 아예 이참에 우리는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주권을 발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주를 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 포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주민들과 현재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런 것들은 아마 좋은 해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립공원 지정 외에도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안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원 마을지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조금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 그러면 왜 구립공원을 지정을 안 했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계획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수한
그린벨트로만 예, 그린벨트는 묶어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을 어느 누구도 계획 없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법에서 보완이 되면서 구립공원이 지정이 가능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적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할 수도 예, 있고 예. 구비로서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 예산도 우리는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시에는 우리 장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와 더불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모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 펼치는 공모 사업에도 우리는 이 법적 근거 하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더 크게는 환경부라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리고 산림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 중앙 부처에서 매년 생활 SOC 사업을 비롯해서 공원 녹지 조성 또 녹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한조차도 못했지만 구립공원이 되면 이런 법적 근거 하에서 우리는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제한을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산이 이제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장기 관리 계획 안에는 당연히 주민의 이주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등산로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주민을 이용하기 위한 편리한 시설은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도 당연히 세우게 되겠고요. 네네. 또 이용자가 과다하다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훼손된 지역은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예, 예. 또 정부의 또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 하나는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문 대통령의 공약 안에 보면 전 세계와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안에는 전체 보호지역 면적을 17%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예. 세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아마 대통령님 처음에 오실 때에 한 1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면적이 많이 올라서 한 14%에서 1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 17%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아마 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상당히 그 면적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 예. 본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환경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런 대통령 공약을 도와주는데 반대급부의 어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요 인근 지역 안에는 보호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가까이 오른쪽에는 경주, 왼쪽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위쪽으로는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반경 100km 안에는 보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보호지역들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부산 최초로 보호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장산 구립 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따게 되면 아마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지역의 관계자들에게도 홍보 효과 또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정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의 모습, 체계적으로 관리된 예, 이후의 맞습니다.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지 예,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장산 구립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구립공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장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거예요. 네네네. 특히 광역시 단체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계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도이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이건 좀 외람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구립공원을 지정하는 많은 분들이 구립공원을 지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구립공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인데요. 뭐 아까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대부분 구립공원 내의 주민이죠. 그렇죠. 하지만 구립공원 바깥쪽에 사시는 50만 시민들은 대환영을 하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구에서나 부산시에서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호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해서 주민들의 그런 원성들도 최대한 줄이고 그걸 통해서 저항을 줄이게 된다면 진정한 구립공원 지정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거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장산 구립공원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의미가 맞습니다.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장산의 방향성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장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을 해가야겠죠. 네네. 현재 우리가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5월부터 우리 구는 장산 100년 대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간 지점 정도 왔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좌동 쪽에서는 장산 입구 부분에 수십 년 동안 무허가 건물들로 절비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거기에서는 심지어 장사도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또 탐방객들이나 또 방문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네네.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과감하게 이 부분에 정비를 시작을 했고 다음 주가 되면 이 그 무분별하게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송 쪽은 반송 근린공원이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놨고 또 우리 구에서는 풍산금속 해제되는 제2센텀 윗부분 그동안 한 60년 동안 장산숲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약 60만 평쯤 되거든요. 여기에 도심형 숲체원을 우리는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계획도 현재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장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우리 해운대 구민이 주인이고 또 부산 시민이 주인입니다. 네네. 주인에게 이제는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고 김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산을 생활 근거지로 해서 사시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아픔이 적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이 장산을 가꾸고 또 함께 이 장산을 관리해야 될 그런 주인은 바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반대에도 무릅쓰고 과감하게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기회에 계획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해운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정주도시 해운대로 만드는 그런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계획대로 잘 이뤄져서 많은 분들이 찾고 사랑하는 장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추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장산이 앞으로 변화할 모습과 관련해서 관광도시 해운대를 넘어서 힐링 그리고 건강 관광이 함께하는 해운대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